안녕하세요. 범퍼라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관세,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이후에 미국 경기 자체가 그렇게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그래도 일말의 낙관적 전망은 꺼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 하향 조정이 아마도 당분간 지연이 될 것이지만 관세 도입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빠르게 사라질 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관망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 주식 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이 날이면 날마다 하락폭을 키워가는 상황 속에서 이거 금융 자본 시장이 이렇게 흔들거리게 되면 미 연준 입장에서도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4.5% 동결 수순으로 가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 2.75, 1.75% 정도의 기준금리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달러 금리는 강세로 가고 원화 가치는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이 전개가 되면서 코스피 시장 역시도 상당 부분 해외 자본 유출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겠죠. 이런 영향받아서 다우산업과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0.92, 1.41, 1.0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240달러까지 지금 올랐지만 예전 같았으면 450에서 한 500달러 정도 가서 500 찍고 600까지 바라보던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거의 천조를 날렸다고요. 천조국에서 천조를 날렸어. 그러니 얼마나 그냥 요즘 머스크 스틸 사진 보면 얼굴이 썩어가죠. 그만큼 지금 정치에 입문하면서 거의 테슬라 주가가 거의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거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이 자산 시장에 돈을 묻어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서학개미로 돌변해서 이 미국 주식 쪽으로 많이 갈아탔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손실을 계속적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엔비디아 역시도 190까지 가던 수준에서 이제 118까지 지금 내려오게 됐는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파월 의장이 이 자본시장의 이 침체를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월부터는 본격적인 수직 상승 기미가 보이고요. 기준금리라는 2회 계획보다는 4회 이상으로 더 늘려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봐도 무방하겠고요. 미국 자본시장 살아나지만 한국 자산시장은 딜레이 현상이 계속된다. 이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규제 해제 때문에 지금 한 달 동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집값 자체가 들썩들썩거리다가 어제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는 정말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시장의 수요는 어디로 이 말머리를 돌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굉장한 혼란 상태에 빠졌고 집값 자체도 상당 부분 좀 내려가는 정상가로 가는 어떤 궤적 속에 있었는데 이거 다시 밑돌개에서 들어 올리려는 어떤 이 분위기가 가중이 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덜컥 겁이 났던 겁니다. 지금 경제 침체, 계속적인 어떤 자본시장의 이상 기류, 앞으로 수출 기조도 거의 1%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만 오르면 이거 완전 중국골 나거든요. 고스란히 붕괴, 분열, 균열 양상들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속 부동산 반등은 거품을 키운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그런 어떤 정책이 다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강남상과 용산구 전체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고요. 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 전세가가 다시 한번 좀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까지 묶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 변동성은 상당히 어지러워질 전망이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부도 공식적으로 아파트 값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잘 돌아가면 모를까 계속해서 거품을 키워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 부양 위험을 인지한 거고요. 아니 집값 좀 정상적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지금 아무리 도쿄의 이 센터 중심부에 있어도 한국 집값의 반의 반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수준의 집값 이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가지고 도쿄에서
이 집 두 채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강남에서 10억 가지고 집 두 채 살 수 있습니까? 한 채도 못 살걸? 거의 뭐 20억 하는데 10억 더 필요한 그런 어떤 이 주거 비용 부담은 뭐 거의 동아시아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어떤 이 부담감을 주는 그런 국가가 돼 버렸다는 얘기죠. 발작 버튼 얼마나 민감한 부동산 시장의 변수인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로 인해서 뭐 뼈저리게 알게 됐고 미친 집값 반드시 꺾여야죠. 이렇게 주거 비용이 계속적으로 가중이 되면 경제 전반에 있어서 개개인도 전체적으로 이 실질 소득 자체가 조금씩 늘어간다 해도 주거 비용 때문에 나가는 돈 때문에 계속적으로 쪼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맷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금융 가계대출 관리 방안까지 나오게 됐는데 다주택자들 뭐 대출 이거는 당연한 거죠. 갭 투자 자체가 뭐 전세제도 끼고 뭐 이런 어떤 투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니까 특히 강남 상구 선수들이 뭐 가장 많이 모인 곳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 축소 그리고 정책 대출 관리 방안으로 디딤돌 버팀목 등이 축소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으로 또 이 적용하게 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신축 분양가 너무 올라갔고 구축도 지금 생각만큼 이게 좀 뚝 떨어져야 되는데 호가세 꺾이면서 실질 거래가들이 내려가는 추세에서 이건 느닷없이 토지 해제 규제가 딱 풀려버렸으니까 완전히 뭐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회로를 갈 수밖에 없겠다. 특히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온 파주 운정 신도시 호반 서밋 여기가 가격대가 3억대입니다. 5구제곱인데 뭐 층수도 괜찮은 것 같고요. 3억 8천, 3억 8,400 정도 3억 8,900에서 3억 8,400 정도 나왔는데 84제곱은 좀 5억대 운정에서 한 3억대면 딱 좋은데 그죠? 5구제곱이 3억대라는 점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동호수 배치도 뭐 참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면도 역시도 뭐 전형적인 어떤 판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호반 서밋이 GTX역과는 한 1,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감안하셔야 되겠죠? 이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GTX-A가 근접해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분양가가 3억이라는 무순위 일단 체크 포인트에 한번 넣어 보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스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개봉 호반 서밋이 무순위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 뭐 무한궤도로 계속 돌리다 보니까 지금 뭐 12억, 13억 하는 84제곱 비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분양가가 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무순위가 나오니까 9억대야, 9억대.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이 분양가가 내려간 거 아닌가라는 착시 현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세종에서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여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84제곱이 분양가격이 3억 2천 총 분양가격 확장비 포함해서 3억 3천 정도 되는데요. 뭐 거실 있고 침실 3개 그리고 발코니가 장착이 된 평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배치도 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지가 분리가 돼 있죠. 그리고 뭐 나름의 어떤 이 세종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그런 어떤 입지라서 뭐 가격 대비 그래도 상당히 뭐 접근하기에는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나올 레미안 엘리니티 여기가 8억 2천 정도에 나오게 되고요. 계약금 10%에서 8천만 원 정도 넣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자체 시세가 한 15억 정도 되고요. 전세 시세는 한 7억 2천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잔금 치를 때 이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8억 정도에서 14억 거의 15억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거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떤 분양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입지는 신설동역이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잘 들여다보시고요. 이렇게 지금 뭐 무순위 줍줍에 사람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 뭐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토지 거래가 풀려가지고 아파트 거래량이 2월 달에 뭐 5,600건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거의 10,000건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 전망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제 토지 재지정이 다시 됐기 때문에 이거 5,600건에서 한 7,000건 사이에서 주춤거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뭐 2월 아파트 거래가 2배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지만 뭐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같은 경우는 뭐 제자리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주택담보대출 5조 정도로 2월달 뭐 부쩍 늘어난 건데
이런 어떤 거품 현상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도 뭐 당황이 돼서 뭐 바로바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시 빗장을 걸어놓는 그런 어떤 이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은행도 지금 딜레마에 빠졌고 계속해서 대출 금리 내리라고 막 조인트를 깠었는데 지금 뭐 다시 대출을 쪼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뭐 일단 은행 차원에서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대출 총량제가 풀리면서 상당히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이 급물살을 이루게 되면 다시 집값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제 해제라는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는 그런 어떤 정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리는 고공행진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 허허실실에 속아서는 안 되고요. 무리한 대출 손절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최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대기업 차원에서도 자사 매각하는 등등 유동성 위기를 뭐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자구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사적생이라는 뭐 말을 꺼낼 정도로 차세대 HBM4 시장에서 뭐 절대 실수 안 할 거라는 어떤 아주 단호한 어떤 결의를 보여줬는데 이런 뭐 대응 능력이 또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59,000원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 SK하이닉스 20만 원까지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계열이 올 것이다라는 어떤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가를 65,000원 그리고 7만 원 정도로 높여 잡았고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도 1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악전고투 역시 앞으로의 경기 침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결국 아파트 시장은 정부의 하방 압력 동시에 자체 경쟁력 소실로 인해서 상반기 지나면서 상당히 대조정기에 들어갈 가능성 높고요. 미국 변수가 터질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정상궤적으로 가던 집값은 더 정상궤적으로 갈까. 이게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거품이 꺼져야지 정상가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틈새를 통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무순위 줍줍이나 공공분양에 좀 이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시라. 공격적 스탠스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탄력적 관망색, 무작정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탄력적인 운영, 그런 운영의 미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앞으로 미국 시장이 굉장한 어떤 이 난파선 마냥 뭔가 엄청난 파도에 부딪혀서 침몰할 것 같았던 어떤 위기감 이 파월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을 시켜주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당초 2회에서 한 4회 이상으로 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이 금융 변화에 직면한 한국의 자산시장 특별히 여러모로 대변화의 조종기를 맞을 가능성 높겠습니다. 틈새를 잘 들여다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